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SOXL이 요즘에 폭락하고 있죠. 어, 과연 망한 걸까요? 벤자민 그레이엄의 세 가지 조언을 소재로 한번 오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SOXL 폭락 주식 팔고 빤스런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황을 한번 보죠. 우선 주요 뉴스인데요. 주가 반토막 화이자. 너 내 코인 1억 찍었어. 최고가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억을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덴쿤 업그레이드가 핵심.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 요즘 코인이 핫하죠. 그리고 위험 설명 쏙 빼고 홍콩 ELS 가입. 이게 홍콩 ELS가 어마무시한 그런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승 흐름에 고개든 코스피의 낙관론 1억 돌파 비트코인 불기둥 더 치솟을까? 역시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국내 증시를 잠시 보자면요. 코스피 2659.84포인트로 마감을 했었고요. 마이너스 0.77% 하락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 875.93포인트 플러스 0.31%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200은 358.3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0.9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 매도를 했죠. 코스피는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200 또한 동일하죠.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노펙스, 두산 로보틱스, 외국인 순매도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기관 순매수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 순매도는 코덱스 레버리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등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하한가는 대봉 LS, 포스텍 시스템, 하한가는 미래엔 에듀파트너, CR푸드, 상승은 시노펙스, 서울전자통신, IM, 모압 쪽 보시면 KR모터스, 일동홀딩스, 대유플러스, 하락 쪽은 세토피아, SP소프트, 틸론, 거래량 상위 보시면요. CCS, 아센디오, 판타지오, 고가 대비 급락은 세토피아, SP소프트, 제넨바이오, 시가총액 상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삼성물산까지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인데요. 모두 하락을 했네요. 참고하시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요. 다우산업만 오르고 나스닥, S&P 500은 하락을 했네요. 다우산업은 38,769포인트로 플러스 0.1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16,019.27포인트로 마이너스 0.41% 하락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5,117.94포인트로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 항생은 상승을 했고 영국도 상승을 했죠. 반면에 프랑스, 독일은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시장 지표 보시면 미국 원달러 환율 어 보면은 1314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6원이 또 내렸죠. 지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조정을 지지부진하다가요.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켓 맵인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종가가 72,40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마이너스 1.23% 하락. SK 하이닉스 종가 166,600원으로 마감을 했고 마이너스 3.08%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우 하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락을 했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하락을 했고요. 금융지주사는 다 하락을 했네요. SK
그리고 SK스퀘어, 현대차, 기아 하락을 했고요. 삼성물산도 하락을 했네요. 셀트리온도 하락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장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요. 코스닥도 보면은 에코프로 BM 마이너스 0.81% 하락했죠. 종가가 24만 5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는 종가가 58만 5천 원인데 마이너스 1.0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리노공업은 12.53% 상승, 엔캠도 17.41% 상승, HLB도 2.65% 상승했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코스닥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S&P 500맵 보시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0.39% 하락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 하락, 애플 플러스 1.1%, 플러스 1.18% 상승을 했죠. 반면에 구글 1.94% 상승, 그리고 메타는 반면에 4.42%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하락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1.39% 상승을 했네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좋아 보이지도 않는 미국 시장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히어앤 그리드 보시면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탐욕 구간으로 넘어왔죠. 그리드 67포인트로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XL 보시면요. 일봉인데요.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 9일 날 하락을 했습니다. 장대양봉을 맞으면서요. 그리고 지금 어,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장은 또 4.3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죠. 보면은 여기 이 10선이죠. 10선에 지금 5선은 깨졌고 10선에 지금 지지를 잠시 깨졌다가 다시 지지를 하는 모양인데 20선이 깨질지는 한번 20선 닫고 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선이죠. 주봉상 5선 잠시 터치는 안 했고 여기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쭉 이제 하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어느 정도 이 5선을 터치하고 상승할지 봐야 되겠지만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양봉으로 지금 5개 양봉이 나왔는데 전고점 돌파한 자리를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5선을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그대로 다시 상승을 해서 진행을 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파한 자리를 한번 찍고 올라가면 기회도 주고요. 다시 이제 최고점을 보러 가는 상황이 되겠죠. SXL 관련해서 한번 유심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최근 SXL 폭락은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폭락이 SXL에 대해서 과격하게 말해서 멸망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식 팔고 진짜 빤스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오늘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SXL 폭락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SXL의 본질 파악 및 가격의 이제 매력도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SXL 분석 두 가지, 본질 파악, 가격 매력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XL의 본질 파악인데요.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죠. 즉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XL에 투자하기 전에요. 반도체 시장의 전망과 리스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SXL의 폭락은요. 반도체 시장의 하락과
레버리지 구조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AI 테마가 뜨거웠죠. 어마무시한 엔비디아 급상승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찾아보죠. 엔비디아 보시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진짜 어 지난 이제 최고점을 양봉으로 뚫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받다가 지금 상승했습니다. 거의 1000달러는 돌파를 못했는데 973.91달러까지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런 AI 테마로 인해서 인공지능 테마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급상승 후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조정을 받는 시점이고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레버리지 구조는 시장 하락 시 손실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장대 항복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은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5G 등 미래 기술의 핵심 요소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요. 따라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SOXL의 가격 매력도인데요.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통해 투자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SOXL은 2022년 74.21달러를 최고가로 대비 엄청난 하락을 했죠. 2022년도에 엄청난 하락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뚜껑을 따고요. 최고가 대비 엄청난 하락을 했고 현재는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오는 추세죠. 바닥을 다지면 올라오는 지금 이 순간도요. 과거 수준에 비해서는 저희 절반만 지금 수복을 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매력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현재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최고점 대비 저렴하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믿는다면요. 현재 하락은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함께 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꼭 정리해서 간직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세 가지 조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세 가지 조언인데요. 첫 번째 이제 투자는 단기간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소유한다는 내용. 주식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내용.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조언이죠. 부제 SXL 폭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 유지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기죠. 벤자민 그레이엄은요, 투자는 단기간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소유라고 강조했습니다. SXL 폭락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것이며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치 투자의 원칙인데요.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통해 투자 기회를 포착하기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주식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했고요. 현재 XOXL은 2020년 이제 최고가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는 과거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해야 하죠. 세 번째 안전마진 확보인데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는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라고 강조를 했죠. 따라서 투자 전에 충분한 분석, 연구를 통해서요 리스크를 최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시고
리스크 관리 전략을 통해 폭락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럼 맺은 말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한마디로 SXL의 폭락은 장기 투자자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자 관점이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XL 폭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고요. 하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 가치 투자, 안전마진 확보라는 세 가지 조언을 기억한다면 폭락 상황을 두려움이 아닌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을 적용해서 SXL 폭락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5가지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꼭 SXL을 투자하시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및 산업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마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분산 투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리해보자면 하나, 기업 및 산업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SOXL의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 경쟁력 등을 분석합니다. 엔비디아 등등, AMD, 인텔 등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인 가격 평가입니다. SOXL의 내재 가치를 계산하시고 현재 가격과 비교해서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안전마진 확보입니다. 투자 목표, 위험 감수 능력,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해서 안전마진을 꼭 설정하시고요. 투자 비중을 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기 자산의 한 10%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90%는 혹시나 SXL의 진짜 90%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폭락을 위해서 남겨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폭락했을 때 10%만 들고 있는 거와 90% 들고 있는 거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들고 있을 때 90% 폭락. 기회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근데 90%를 몰빵해 놓고 90% 폭락한다고 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절대로 상승을 했을 때 90% 폭락해서는 복구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10%만 가지고 있다가 90% 폭락했을 때 90%의 자금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날로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고요. 회복했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해서 마련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런 폭락장을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고요. SOXL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분산 투자해서 리스크를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기적인 관점 유지죠.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폭락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 제가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함께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